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제사만 7번인 시댁에서 종이 된 듯 일하는 어느 한 며느리분의 답답한 마음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어느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만간 시어머니랑 대판 싸울 것 같은 이 느낌이 들어요. 현재 저는 30살이고 결혼 3년차, 애기 엄마예요. 결혼 전 직장 생활이 점점 지겨워지던 시기에 자영업을 하는 35살 남편을 만나 깨알 같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현재에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는데 저를 버티게 한 것은 남편 성격이 너무 좋아 참고 살았던 것 같네요. 예전에 우리 둘만 좋으면 다 되는 줄 착각했었죠. 신랑 시댁 식구들은 아버님, 어머님, 누나 2명에 형, 그리고 남동생 2명이 있으며 현재 남동생 2명만 결혼을 안 한 상태예요. 제가 직장에 안 다니는 것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된 내용이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몹시 못마땅해 하셨고 허니문 베이비로 갖게 된 저희 애기에 대해서도 우리 부부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애를 갖던지 하지 덜컥 임신부터 했다고 신우를 붙들고 욕하셨답니다. 저희 시어머니 성격이 제 앞에서는 밝게 말씀을 하지만 뒤에서 욕을 하시는 타입이라 저가 좀 황당했습니다. 청소 상태가 항상 양호한 저희 집에 갑자기 방문하시고 빠르게 주위를 살피시며 살림을 점검하시고 얘야 깨끗하게 집안을 잘 해놨구나 하시면서 돌아서서 다른 식구들한테는 우리 아들은 몇 푼이라도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새아기는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것저것 사들인다고 말씀했네요. 제가 아이를 낳을 때도 예정일보다 일주일 늦게 아이를 출산했는데 임신 중독 증세까지 있었고 허리까지 틀어져서 난산을 한 터라 의사 선생님도 진찰하시고 산모가 위험하니 자연분만이 아닌 수술을 하자고 하셨지만 끝내 27시간 만에 힘들게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은 기쁨도 잠시. 제가 아파서 몸부림칠 때 어머님 전화가 계속 왔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아이 낳고 신랑이 기쁜 마음에 전화했더니 불교 신자인 어머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새아가 2시 전에 못 나올 것 같으면 수술하라고 내가 수십 번 말하지 않았냐? 사주가 1시 전에 나아야 좋다던데 그래서 뭐 어쩌겠니? 수고했다. 그리고 요새 돈 벌기 힘든데 자식 새끼 1명으로 족하니 루프 껴라.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과연 당신 따님이었다면 그리 말씀했을까요? 서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그때 한이 아직도 서려있네요. 그 밖에 여러 황당한 시댁 식구들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매일 부딪히는 사이도 아니고 자주 왕래가 있는 것도 아니라 그런대로 만족하며 행복했었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주버님 내외는 2분이 공무원이신데 위에 형님이 지방에서 서울로 승진해 올라가게 되고 지금은 정부 중앙청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말 부부로 제사는 아주버님만 참석하게 되었고 형님은 첫 제사 때 무척 미안해했지만 지금은 전화도 없이 이제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전화도 없습니다. 어제가 제사였는데 아침 일찍 어른들의 부탁으로 자고 있는 아이 깨워서 차를 몰고 같이 제사장을 보고 시댁에 가서 전 부치고 나물 다듬고 데치고 국 끓이고 아무리 준비하는 것 없다 하더라도 힘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붙잡고 애써 서려는 10개월 아이까지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저녁밥 먹고 치우려는데 아주버님 오셔서 또 상 차렸고 좀 더 있으니 시동생들 와서 또 차리게 되고 남편은 일 마치고 항상 밤 11시라 제사는 제일 늦게 참석한답니다. 문제는 시댁 남자들 집안 살림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평상시에 부엌 출입 안 하는 건 그렇다 쳐도 제사 때는 조금이라도 거들어줘야 하지 않나요? 심지어 제기 닦고 음식 차리고 상 펴서 제사상 차리는 것조차 제 할 일이고 나중에 상 물리는 것 또한 제가 했어요. 제사 준비하는 동안 아주버님이랑 시동생들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네요. 본격적으로 바빠지려 할 때 슬그머니 일어서더니 에구구 난 피곤하니 좀 자야겠네 이러시고요. 아기라도 좀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심정이었죠. 더 큰 문제는 시부모님이 아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시는 터라 전혀 시킬 생각도 하지 않고 또 할 마음도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직장 다니는 큰며느리는 전화 한 통 없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으며 전업주부인 제가 모든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삭으로 배가 불러 숨을 헐떡이면서 일했던 지난 여름에도 시댁 식구들은 개그 방송을 시청하면서 웃고 있더군요.
제사 음식 드시고 먼저 가겠다고 나가버리는 남편 형제들, 산더미 같은 설거지에 뒷정리하며 보채는 아이, 시간은 어느새 새벽 2시를 향했고 그나마 남편이 아이를 안아줘서 대충 정리하고 올 수 있었네요. 집에 가려 할 때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큰며느리 대신 수고가 많았다. 그래 어쩌겠냐 네 팔자 속아닌 것을 이러고 하시네요. 제가 제사 준비에 정신없어서 못 놀아준 사이 천덕꾸러기가 된 우리 아이. 온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파리채 가지고 물고 빨고 놀고 있네요. 집에 도착해서 목욕을 시키려고 옷을 살펴보니 손이며 발이며 완전 산거지가 따로 없네요.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해서 꼭 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여러 가지로 화가 치밀어 올랐고 맥주 한 병을 벌컥벌컥 마신 후 남편한테 막 쏟아붙였답니다. 당신 집안 완전 콩가루 집안 아니야? 나이 들어 알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개념이 없어? 당신 어머니 유별난 자식들 사랑 도가 지나쳐서 피해보는 사람이 왜 나야? 돌아오는 제사 때마다 달라지는 게 전혀 없잖아! 라고 퍼부었어요. 저 혼자 바빠서 정신없어 일하는데 도와주지 못할 것 같으면 혼자 방치한 아이랑 놀아주던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너네 식구들 태도에 우라가 치민다고 당신하고 결혼한 거조차 후회되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울었습니다. 차분히 제 말을 듣던 남편이 꼭 안아주면서 이번 명절 때 식구들 다 모이면 이야기해서 시정할 거라고 하네요. 정말 이렇게 입에서 말하기 전에 왜 스스로 알지 못하는지. 남편 그런 이야기하면 시댁 식구들 반응 뻔하겠죠. 전 지금 어떻게든 욕먹게 생겼고 아랫 동서들이 생기기 전까지 1년에 7번 제사를 이렇게 반복으로 해야 되는데 전 정말 이제는 자신 없어요. 이렇게 보면 TV에서 보던 사랑과 전쟁 시나리오 아닌가요? 이래서 시댁시댁 하는구나. 절실히 체감하는 날이었네요. 현재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멀지 않아 저의 인내심은 폭발하고 시어머니랑 한바탕 싸울 것 같아요. 이러한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드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그리고 저를 더 힘이 빠지게 하는 것은 시댁이 시골이기에 논 그리고 밭, 다른 자식 안 주고 아주버니한테 주기로 결정했다네요. 어린 시절 큰형으로서 동생들 모두 공부를 시켰다고. 아주버님 또한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으며 아주버님 내외는 두 분이 공무원으로 해마다 해외여행 가고 서울에 아파트도 샀지요. 시댁 재산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저한테 돌아올 몫이 없는데 제가 바보처럼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남편 혼자 보내서 알아서 하라고 할 겁니다. 만약 지랄하면 저도 가서 개지랄 떨고 올랍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글을 보면서 정말 저희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았네요. 저희 엄마는 큰 며느리란 이유로 1년에 7번 제사에 설날, 추석, 할아버지 생신 모두 다 자신이 하셔야 했고 항상 힘들어 하셨어요. 그나마 제가 큰딸이라 엄마를 도와드리긴 하지만 어쩌다 야근하고 집에 도착하여 현관을 열면 엄마 혼자의 일을 모두 하셔서 딱 봐도 지친 모습이 선해요.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도 그러셨고 지금 살아계신 할아버지도 그러고요. 원래 큰며느리가 다 하는 거고 차린 건 없지만 수고했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빈말이라도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많이 힘들었겠구나. 말씀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말은 전혀 안 하시고 언제나 차린 건 없지만 수고했네 라는 말 한마디였죠. 저한테는 정말 한없이 좋으신 할아버지지만 저럴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졌고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몇 자 적어봤어요. 모쪼록 힘내시고 나중에 욕먹더라도 할 말은 하세요. 안 그러면 저희 엄마처럼 50이 될 때까지 평생 다른 며느리들은 탱자탱자 놀고 쓰니처럼 일하는 사태가 될 수 있어요.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것은 사람마다 인성과 개념의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두 번째, 쓰니 서글픈 심정 모두 이해할 것 같아요. 님 앞에서 싫은 소리 안 하시고 뒤에서 흉보시고 서운하게 하시는 것도 힘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아싸리 직장을 다니시고 당당하게 사시면 안 될까요? 아이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님의 인생도 중요하다고 봐요. 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님과 다르게 완전히 반대로 남편 집에서 결혼 후에 돈 10,000원도 받은 적 없네요. 월세 살고 있고 남편 나이가 내일 모레 40인데 자식 낳아서 키울 형편도 안 되고요.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돈 안 내놓는다고 저에게 성질내고 무시하고 말로 수없이 머리와 가슴을 눌러요.
남편한테는 그러한 표현도 안 하고 이중 성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저희도 돈이 있으면 당연히 용돈 드리기라도 하죠. 그리고 전 시어머니께 하도 괴롭힘을 당해서 남편이 생활비 쓰고 남는 돈 모두 시어머니 드려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놨어요. 돈이 있다면 주고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고 특히 다른 건 참아도 저희 부모님을 대놓고 욕하시는 것은 참기 힘들지요. 시누이는 대학을 2번 다니고 있고요. 그런 시누이 시집 보낼 돈 내놓으라고 성화이시고 돈 있어서 다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상황을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괴롭히는데 제가 돈을 벌어서 줘야 되나? 라고 스스로 자괴감으로 우울증에 궤양에 걸려 밤마다 괴로워했어요. 남편은 말해봤자 자신의 어머니만 불쌍하다고, 전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하면 마음 아파하실까 해서 지금껏 참고 살지요. 님 상황은 저보다 낫지 않나요? 언제나 힘내시고 좋은 생각만 하시고 행복해지길 바래요.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 시부모님 그리고 가족들 꼭 체크하고 결혼하기 바랍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채워지기보다는 인생을 좌우하는 현실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마지막 댓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